그 다음에 이제 신소재 개발과 활용. 여기가 이제 큰 1단원에서는 마지막 단원이고요. 자, 문명의 발달. 인류의 문명은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의 소재에 따라 발달해야 했다. 석기 시대 때 이제 소재를 이제 석기를 사용한 거예요. 석기를.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청동을 만들어서 청동기 시대로 바뀌었어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 청동을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이제 철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산화철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빨간색 돌멩이를 주워다가 가열을 엄청 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쇳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뭐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드니까 엄청 강해진 거야. 그래서 철기를 다루는 민족이 다른 민족을 막 정복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소재 발달이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에서의 이제 그런 신소재가 뭐냐, 뭐 이렇게 반도체도 있고요, 초전도체도 있고, 액정도 있고, 네오디듐 자석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신소재라는 거는 기존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나 종류나 화학 결합의 구조를 변화시켜 단점을 보완하고 기존 재료에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되는 물질이다. 하여튼 그런 신소재가 반도체가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가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다 쓰이고요. 반도체가 있어서 컴퓨터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반도체는 이제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인 전기적 성질을 띈다. 반도체다, 이거죠. 반도체. 근데 그런 애는 이제 주로 규소나 절마늄과 같은, 이거는 이제 준금속이래요. 준금속. 원소로 따지자면. 근데 이게 중간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띄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신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너무 잘 통하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 돼야지 어쩔 때는 전기 통하고 어쩔 때는 안 통하고,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규소나 절마늄만으로 만들 때는, 근데 이게 얘네로 만들 수도 있지만 얘네만으로 만들면 전류가 잘은 안 흘러요. 근데 소량의 원소를 첨가한다. 이게 불순물을 첨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성이 크게 증가를 해요.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면.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소개를 안 하고, 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거 만듭니다. 불순물을 조금 첨가해서. 근데 하여튼 소량의 원소를 첨가를 하면은 전도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만든 게 뭐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발광 다이오드는 LED죠, LED. 그 다음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이제 유기물인데 빛이 나는 그런 다이오드예요. 요건 무기물로 만든 거고,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하여튼 그렇고, 요즘에 아무튼 되게 얇은 텔레비전 있어요. TV 중에 올레드라고 해요. 올레드. 올게닉 물질로 만든 겁니다. LED는 이제 라이트 에미팅 디바이스 뭐 이런 거고. 자, 아무튼 그리고 태양전지, 각종 감지기 이런 거 다 반도체 소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전 책에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소개 정도이기 때문에 다 외울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다이오드는 원래 우리가 쓰는 게 교류야, 교류. 여기 전기줄 타고 오는 거는요, 이렇게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전류가. 그러니까 건전지 꽂아가지고 쓰는 거는 직류인데, 우리가 오는 거는, 이런 거는 다 교류로 와. 근데 그거를 다이오드를 거쳐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써요, 실제로.
만약에 이게 교류를 그대로 쓰면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해야 돼. 꺼졌다 켰다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이제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정류작용이라고 하거든. 정류작용. 예, 직류로 바꿔주는 거. 정류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전자제품 잘 쓸 수가 있는 거고, 트랜지스터는 이제 증폭작용이라는 걸 하는데 신호가 적게 들어오는 거를 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 이런 거 내 목소리가 작은데 뭐 스피커로는 크게 나오죠. 예, 뭐 그런 게 이제 증폭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작용. 예, 이게 끊었다가 뭐 이렇게 스위칭 작용이 가능하고, 발광 다이오드는 빛이 나는 거고 전류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휘어지면서도 빛이 나와. 이런 거는. 예, 이게 일종의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거가 돼서 요즘에 나오죠. 요즘에 폴더블 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요런 게 이제 요런 소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뭐 내용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인데 초전도 현상은 뭐냐면, 원래 원자들이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진동이 더 심해져서 전자가 지나가는 게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를 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 근데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특정 온도가 되면 저항이 이렇게 빵이 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임계 온도보다 낮을 때 저항이 없다. 특정 온도,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그러면 전류가 되게 잘 흐르는 거예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음 발견한 거는 수은으로 발견했어요. 수은의 온도를 4.2 켈빈. 이게 되게 낮은 온도예요. 이게 마이너스 273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69도씨 정도 되는 거야. 그렇게 낮췄더니만 수은이 전기 저항이 없어졌다는 거. 근데 이게 원래 신기하긴 한데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온도를 이렇게 많이 낮춰야 되잖아. 이건 절대 영도 가까이 낮추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일이야, 온도 낮추는 게. 별로 쓸모가 없다가 사람들이 막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 100켈빈 정도까지 올렸어. 이 임계 온도를. 그런 물질을 찾아냈어요. 이게 마이너스 100켈빈 정도면 마이너스 173도씨 정도 되는데, 액체 질소가 마이너스 196도씨 정도가 돼. 근데 액체 질소는 그래도 구하기 쉬운 거야. 왜냐면 공기 중에 질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계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나서는 쓸모가 있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게 조금 뭔가 싸늘해 보이는데 이게 액체 질소를 부어서 이렇게 추워서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초전도체가 자석에는 원래 이렇게 자기장이 있죠. 자기장이.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자기장이 원래 있습니다. 자기장이 있는데 초전도체의 전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장을 밀어내는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여기 써있죠.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뜰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N극이면 이 아래가 N극이 되게끔. 그 둥둥 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외부 자기장을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석에다가 그냥 자석을 이렇게 얹혀 놓잖아? 그럼 이거 튕겨져 나가요. 그냥 뿅 하고. 근데 이거는 이걸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이거 거꾸로 뒤집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자석이 있어. 초전도체를 이렇게 해놔, 이렇게. 그럼 이거 매달려 있어요.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장 변화를 상쇄시켜주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이거를 마이스너 효과.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을 한다. 되게 특이하죠, 희한하죠. 이런 게 진짜 상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있으면 진짜로 막 자동차가 둥둥 떠다니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아바타 영화에 보면은 아바타 1편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행성 이름이 뭐지? 판도라 행성에 그 막 돌멩이 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게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이런 그 핵융합 장치 이런 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 막 그런 거야. 영화 내용 중에 하나가. 둥둥 떠 있는 게 이제 상온 초전도체이긴 하거든요. 자, 아무튼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뒤쪽에 배우겠지만 이게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이 있으면은 엄청 낭비가 되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남부지방의 핵발전소 이런 데서 전력을 만들어서 서울에 공급을 하거든. 근데 오는 동안에 손실이 막 나요. 근데 이거는 전력 손실이 없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키지 않고 저항이 없으니까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단점은 뭐냐면 어찌됐건 여기 액체 질소가 흐르도록 해야 돼. 차가운 액체 질소가. 그래야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력 손실이 없는 건 좋은데 이 송전선 자체는 비싸기야. 그 다음에 센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어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자기공명장치 MRI랑 뭐 핵융합장치, 입자가속기 이런 거는 되게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저항이 0이 되니까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MRI 찍을 때 엄청 추워, 이거 안에. 왜냐면 여기에 액체 질소 같은 게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체 헬륨이나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게 마이스너 효과라고 했죠. 외부 자기장 밀어내는 거. 그래서 자석 위에 뜬다. 자기 부상 열차도 있다. 요게 신소재 하나이고요. 액정은 원래 여기 가느다란 요 분자들이 전압을 걸었을 때는 일렬로 배열을 해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도 예전 책에는 다 설명이 나왔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사례만 외우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LCD 텔레비전이거든요. 이거 여기 CD가 이제 LC가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그게 액정이란 뜻이야. LCD가 액정 TV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편광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 편광판과 요 편광판은 서로 수직으로 있어. 그래서 원래 편광판을 지나면은 빛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오거든요. 이렇게. 여기 수직으로 만나면은 못 지나가요. 근데 액정이 중간에 껴 있으면은 전압을 안 걸어줬을 때는, 전압을 안 걸어준 그림이 없는데, 전압을 안 걸어주면은 얘가 액정 분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꺾여, 액정을 지나면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빛이. 근데 전압을 걸어주면 일렬로 배열하면서 못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전압을 걸어줘가지고 얘를 빛을 내보냈다 안 내보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까만 애가 지금, 이 까만 애가 있잖아. 까만 애가 지금 전압을 안 걸어준 거야. 걸어준 거지, 미안해. 전압을 걸어준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디스플레이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가 다 액정이 있는 거야, 여기 액정. 근데 이건 칼라지, 칼라.
칼라 필터가 있어가지고 칼라. 그래서 요게 이제 신소재다 이거야.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띠는 물질이고, 이걸 액정 디스플레이 LC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압을 걸어줬을 때 액정 분자가 배열을 조절해서 빛을 투과시키거나 투과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LCD고, 근데 LCD는 액정을 사용한 거고요. OLED는 이런 이제 광원이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발광하는 그런 물질을 쓰는 거예요. 어렵지. OLED는 자체로 빛을 내므로 광원이 필요 없다. 얇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석 중에 되게 센 자석을 네오디듐 자석이라고 하고, 네오디듐과 붕소를 첨가하여 철 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되게 센 자석을 만들고, 그래서 네오디듐 자석이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가고요. 이거 이제 컴퓨터 부품입니다. 고출력 소형 스피커, 이거 이어폰 같은 데에도 그 안에 네오디듐 자석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모터, 이런 거 만들 때 네오디듐 자석 쓴다. 개념 속속 1번부터 4번까지 해보세요. 자, 신소재, 기존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나 종류의 화학결합 이런 걸 변화시켜서 새로운 성질 띠게 만드는 물질 신소재. 그 다음에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고 전기적 성질 띠는 거 반도체. 전력 손실이 없다. 이 초전도체로 이제 초전도 케이블 만들 수가 있고요. 강한 자기장 만든다. MRI 뭐 이런 거 자기 공유 장치.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서 둥둥 뜨게 만드는 거거든. 그건 자기 부상열차. 액정은 가느다랗고 긴 분자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띠게 되고, 전압을 걸어주면 액정 분자들 배열을 조절해서 LCD입니다. LED가 아니라. LED는 그냥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 있는 발광 다이오드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신소재 중에 이제 그래핀이라고 하는 신소재와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신소재가 있는데, 그래핀은 원래 이제 흑연은 요런 것들이 되게 여러 겹이 있으면 흑연이야. 여러 겹이 있으면 연필이나 이런 거 흑연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겹만 있는 거, 한 겹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게 이제 한 층만 있으면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이런 게 뛰어나고 강철보다도 강도가 강하다. 이게 전부 다 탄소 결합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같은 두께라고 치면 강철보다 더 강한 거예요. 훨씬 한 200배? 뭐 이 정도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겹만 있으면 얇고 투명해서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쓸 수가 있고, 의복형 컴퓨터를 만든다던가, 차세대 반도체 소재, 야광 투시용 콘택트 렌즈, 콘택트 렌즈에 뭐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장치를 만드는 거죠. 이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 외장재, 우주 왕복선이 지구로 들어올 때 온도가 엄청 높아지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는 요런 게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있는 구조야. 이것도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 뛰어납니다. 얘도. 근데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고, 이렇게 길다란 탐침 같은 걸 씁니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하여튼 이게 전자현미경 같은 거는 이렇게 그 미세 구조를 이제
이 탐침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류가 흐르는 정도로 이게 얼마 정도 떨어져 있나 이런 거 결정 구조 밝히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걸 쓴다. 나노 핀셋, 되게 작은 핀셋으로도 쓸 수 있다. 금속이나 세라믹과 섞어서 강도를 높이는 복합 소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흑연은 기존부터 존재했던 거고요. 한 겹만 뜯어낸 게 그래핀이고, 그래핀의 단점은 좋긴 한데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너무 잘 흘러. 그래서 반도체는 원래 전류가 좀 적당히 흘러야 되는데 얘는 전류가 많이 잘 흘러가지고 반도체로 만들기가 조금 어렵고, 원래 이 탄소만으로 된 애들이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처음에는 이제 플로렌이라고 하는 게 발견됩니다. 축구공 모양의. 이건 의약 성분 운반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의약 성분을 담아가지고 운반할 수 있게 뭐 그런 걸로 연구하고 있는 거고, 플로렌이 처음 나오고 나중에 나노튜브가 나오고 최근 들어서 그래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신소재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한 거는 이제 여러가지 성질들이 다른 그 진짜 신소재 같은 거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는, 그러니까 이 독고마리 열매가 그 끝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돼 있거든요. 갈고리처럼. 그거를 모방해서 이게 찍찍이 같은 거, 벨크로 테이프 같은 거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홍합의 족사는 물 속에서도 바위에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중 접착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의료용 생체 접착제. 어디 찢어졌는데 뭐 이렇게 바늘로 꼬매는 게 아니라 생체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상처를 치유한다던가 뭐 그런 거로 만드는 거고, 연잎이 되게 매끄럽지 않아요. 사실 연잎에는 작은 돌기가 되게 많아요. 작은 돌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물이 여기 달라붙질 않아. 그래서 항상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먼지나 이런 게 잘 달라붙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표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차가 필요 없는 자동차나 유리 코팅제 방수가 되는 옷, 이런 애들은 연잎을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읽어두면, 휘어져도 복원된 안경테, 이게 형상 기억 합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원래 이 형상 기억 합금은 온도가 일정한 온도에서 그 형태를 유지하는 건데 탄성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 같은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갔을 때 그 날개 같은 게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하는 합금인데, 그걸 안경테에다 쓰면은 이제 거의 잘 안 부러지는 거죠. 안경테가 자연에서 분해되는 비닐, 바이오 비닐, 이런 것도 이제 신소재이고요. LED도 사실은 신소재지. 지금은 되게 보편화됐지만 LED가 그 전구 다음에 형광된 다음에 LED가 나온 건데, LED가 그 에너지 낭비를 엄청 줄여주기 때문에 LED 조명으로 다 바꾸고 있고, LED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 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기여를 합니다. 자, 기여를 했습니다. 게코도마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끄트머리가 되게 작은 털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근데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거 유리 같은 거에, 유리에 이게 붙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벽을 짚고 올라가요, 그냥. 그래서 이게 붙였다 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미줄이 얇지만 단단하기 때문에 거미줄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 그냥 실을 한 가닥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가닥을 그 거미 꽁무니에서 뽑아가지고 여러 가닥을 꼬아요.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만들어.
그런 거를 모방해서 방탄복이나 인공 심줄, 약화상 같은 거 만들 수가 있고, 상어 비닐에 이게 좀 거친 어떤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매끄러운 게 아니에요. 거친 돌기가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물을 잘 안 달라붙게 해요. 전신 수영복이 상어의 비닐을 모방한 소재이고, 전신 수영복 입고 막 세계 기록 세우고 막 그래. 너무 세계 기록이 많이 나와가지고 전신 수영복을 금지합니다. 너무 세계 기록이 갑자기 많이 나와가지고. 모르포 나비의 날개, 이게 파란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뜯어보면 파란색 색소가 있는 게 아니야. 특별한 색소가 없어. 이 날개 얇은 막에 의해서 이게 반사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얇은 막이 여러 층으로 돼 있어서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이거를 섬유의 이 모르포 텍스 섬유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오묘한 거예요. 그냥 원래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그런 섬유인 겁니다. 개념 속속 한번 들어봐 주시고, 자, 이게 한 겹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요런 거 이제 그래핀. 그 다음에 그래핀의 구조는 나고 탄소 나노튜브는 갑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대상과 그 대상을 모방하여 개발한 소재 옳은 거. 홍합의 족사는 이제 수중 접착제, 상어 비닐의 전신 수영복, 거미줄 방탄복에 이용이 됐고요. 여기도 내신 탄탄부터 1등급 도전하기까지 78에서 81쪽 문제 풀어주시고, 일본의 인류가 사용한 도구에 대한 설명이다. 자, 뭐 이렇게 됐는데, 문명의 발달은 인류가 사용한 소재와 관계없는 거 전혀 아니고요. 새로운 성질을 가진 소재를 개발하면서 문명이 발달해 왔다 맞고요. 인류가 사용했던 소재에 따라 문명 발달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맞죠?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설명. 순수한 규소에 소량의 다른 원소 첨가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해도 만들어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 실제로는 대부분 그런 반도체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되는데, 이게 다이오드야, 다이오드고, 요런 거를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정류작용 할 수가 있고요. 전기전도성 크게 하여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만드는 거는 반도체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초전도체. 그래서 3번 고르면 되고요. 자, 온도나 압력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여 도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온도나 압력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여 도체처럼, 이거는 이제 반도체 말하는 거예요. 반도체로 만든 게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태양전지도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자기부상열차는 소전도체고, 여기 앞에 보기에 태양전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에 태양전지 들어가요.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태양전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태양전지에 들어가죠. 각종 감지기에.
4번 답이고, 초전도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외부 자기장 밀어내는 성질 있다. 맞습니다. 1번 답이네. 다른 거는 아니고요. 1번이 답이고, 외부 자기장 밀어내는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초전도체가 이렇다라는 거고, 임계 온도가 T가 맞고요. T 이하에서 자석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자석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자기장을 밀어내니까. 근데 하여튼 자기장 변화를 이제 밀어내는 거여서, 뭐 밀어낸다라는 게 완전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석을 밀어내고 둥둥 떠 있는 건 맞죠. T 온도 이하에서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요. 이상이 아니라. 요거보다 온도가 낮아야지 전기 저항이 없으면서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1번 답이고요. 초전도체로 핵융합장치. 근데 왜 핵융합장치 왜 필요하냐면, 핵융합장치가 만들어지려면 온도가 뭐 1000만도씨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1000만도씨를 가둬둘 수 있는 게 강한 자기장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강한 자기장. 그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물질을. 강한 자기장이 생기려면은 전류가 많이 흘러야 돼. 그래서 핵융합장치에 초전도체 사용하는 거 맞고, 입자가 섞기도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액정이에요. 액정이고, 요런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초전도체가 맞고요. 초전도체로 만든 송전선을 이용하면 전력 손실이 없는 까닭은, 이거는 전기 저항이 0이 돼요. 0이므로 송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8번에 액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액체와 고체의 성질이 함께 튄다 맞고요.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다. 이게 이런 거는 이제 그 뭐 반도체를 중에 그 태양 전지를 말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랑은 상관없죠. 반도체랑 상관 있는 거고,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거 그래핀 말하는 건데 상관없죠. 1번만 고르면 되고. 자, 액정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거다. 이거는 이제 컬러고, 요거는 이제 흑백이고, 요거는 반도체고, 요거는 네오디듐 자석이고. 답은 1번.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물질. 철원자 사이에 다른 원소를 첨가하여 철원자의 자기장에 고르게 이제 흩어지지 않게 해서 자기장에 세게 한 거. 네오디듐 자석이죠. 11번은 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데, A의 성질로 옳은 거. 유연성 있지. 휘어지니까. 전기 전도성이 작다 아니에요. 잘 흘러요. 너무 세. 강도가 강하고 매우 가볍다. 이거 됩니다. 이거 왕복선 요장제 3번. 다음에 3번이고, 이건 탄소 나노튜브이고, 강도가 강철보다 훨씬 뛰어나고 나노 복합 소재로 이용된다. 이런 거 이용해서 뭐 복합 소재로 만들어서 자전거 이런 거 엄청 가볍고, 근데 엄청 비싸죠 사실은. 막 몇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막 자전거가. 열 전도성이 큽니다. 작지 않아요. 열 잘 전달돼요.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 크다. 3번에 초전도체는 자기부상 열차에 사용되고,
탄소 나노튜브는 실온에서 전기 저항이 0이다. 이거 아니지. 뭐 초전도체가 전기 저항이 0이 될 텐데 실온에서 그러진 않아요. 온도가 낮은 임계온도 이하에서 그런 거고. 액정은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띠는 물질이다. 맞고요. 네오디듐 자석은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맞고요. 그래핀은 육각형 벌집 모양 구조로 되는 거 맞습니다. 자, 모방한 신소재인데 이거는 방탄조끼야. 이게 방탄조끼, 이게 벨크로. 가는 거미줄을 모방하여 만든 방탄복이다. 게코도마뱀 발바닥으로 한 게 아니라 게코도마뱀은 이렇게 갈고리가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미세한 털이 많은 거예요. 갈고리가 있는 거는 이제 그 뭐 우엉씨 뭐 이런 거 이용한 거야. 독고마리 열매라고 되네. 하여튼 뭐 그런 거 이용한 거고, 다는 상어 비닐을 모방한 거 맞고요. 네, 기억도 한번 봐주세요. 1등급 도전. 여기에는 그림이 두 개 다 나와 있네요. 액정에 이게 액정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배열이.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액정을 따라서 휘어 이렇게 통과를 해. 이렇게 전압을 안 걸어주면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전압을 걸어준 거예요. 이게 전압을 걸으면 얘가 일렬로 배열하면서 그대로 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못 나와요. 수직 평광판이, 수평 평광판이. 그래서 전압을 걸어준 게 얘야. 전압을 걸어준 게 가가 아니라 나예요. 전압을 걸어주면 일렬로 배열해가지고 못 나옵니다. 빛이. 액정 분자 배열을 조절하여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맞아요. 전자계산기나 온도계 표시창 이런 거 사용되는 거 맞습니다. 전자계산기나 그런 데 있는 그 화면이 액정이에요. 이런 게 다 액정이에요. 이런 거 있죠. 평상 예전에는 이제 흑백만 나오다가 이제 컬러가 나온 거죠. LCD로 이제 컬러를 만든 거죠. 그래서 휴대폰에도 쓰고 이러고 있죠. 정답 4번이에요. 4번. 내가 몇 번으로 했나? 4번. 표시하실 때 3번. 아, 그래요? 4번이에요, 4번. 4번이 맞고요. 이 걸어준 게 나고 빛의 세계 조절하는 거 맞고요. 이거 맞고요. 니은 디귿. 네, 4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에 이제 OLED 같은 게 쓰이고, 요건 초전도체고, OLED는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LCD는 빛을 내는 광원이 따로 있어야 돼. 광원이 있고 그걸 통과시키는 건데, OLED는 요 물질 자체에서 빛이 나요. 전기를 주잖아. 그러면 그게 빛이 나요. 예. 유기 발광 소자인데 그 별도의 광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로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아 도선을 만들 수가 있다. 맞죠?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다와 나와 같은 장치나 현상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가가 무슨 전기적 성질이 있나? 하여튼 빛을, 전류를 통한 빛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전기적 성질이 아니지. 이건 자기적 성질이에요. 자기적 성질. 왜냐면 얘가 그 자기장을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이 아니라 이건 자기적 성질입니다. 자기장을 밀어냅니다. 3번이 답이고요. 초전도체에 대한 설명이고, 4.2켈빈이 임계온도. 이거보다 낮으면은 초전도 현상이 있는 거예요. 4.2켈빈보다 이하일 때 전류가 흐를 때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력 손실이 없죠. 저항이 0이니까. 4.2켈빈 이하에서 전류가 흐를 때 강한 자기장을 발생하는 전자석 만들 수 있다. 맞죠?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탄소 나노튜브, 나는 그래핀. 예, 맞고, 첨단 탐침에 사용이 돼요. 이게 되게 얇은 침으로 씁니다. 나는 유연성 뛰어나지만 강철보다 강도가 약하다. 아니죠. 강철보다
강도 크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샀다가 중단원 정보 할게요.